그곳엔 오래된 시간이 쌓여 만들어낸 풍경이 있습니다. 세계는 이곳의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했죠. 이곳엔 자연과 인간이 만든 오랜 생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낙지 잡았다. 어머니 품 같고 이 모든 생물들이 너무 살기 좋은 바다 같아요. 원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이고 유물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이 땅에 깃든 삶은 예나 지금이나 아름답습니다. 갈대에 스치는 바람을 벗삼아 벌교천을 따라갑니다. 어느새 확 트인 시야로 반겨주는 너른 여자만. 그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섬 장도. 섬마을의 아낙네들이 기다란 널판지를 하나씩 들고 갯벌에 나섭니다. 우리는 널인데 이제 밀고 나가기 대맹기로 나가잖아. 꼬막도 잡고 낙자도 잡고 꿀도 들어가고 간지락도 파고 꼬막게 다 하지 뭐 다. 널배 혹은 뻘배라 불리는 널판지. 어떻게 타는 걸까요? 무작을 해야 돼, 무작. 바다에 가는 무작. 요것을 이제 뭐 무릎 보호대. 무릎이 여기다 꿇으면 아프니까 창 요래 갖고 여기다 놓고 이제 요걸 쫙 밀어. 밀어 저리 쭉 밀어. 슬슬 출발하나 싶더니 벌써 저만큼 나갔습니다. 널배는 물렁한 갯벌 위를 유유히 떠다닙니다. 자유자재로 갯벌을 누비는 장도의 아낙네들. 다 똑같아 보이는 갯벌이지만 고수의 눈은 다릅니다. 뭐 있네요? 참꼬막? 반가운 참꼬막. 알이 좀 찼을까요? 뭐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요거는 이제 팔아먹는 거고 네. 요것은 지금 못 팔아먹고 자라서 이만큼 키워야 돼. 요거 한 3년, 4년 이렇게 됐겠어. 4년. 아쉽지만 이제 참꼬막은 끝물이랍니다. 그래도 실망하긴 이릅니다. 갯벌에선 철 따라 온갖 것이 나니까요. 뭐 보고 이렇게 쑤셔보신 거예요? 낙지가 있으면 많이 잡아요. 여자만 갯벌 낙지.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와, 안 잡아. 낙지가 못 잡지. 낙지만 찍어요. 자, 낙지 잡았다. 낙지. 사실 낙지를 잡는 건 꽤 고된 일입니다. 깊이 숨은 낙지를 찾으려면 사람도 갯밭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낙지 잡는 게 옷을 베래요. 아... 재밌어요. 힘들어도 네. 낙지 잡기 진로 재밌어요. 돈도 되고 재밌잖아요. 갯가 사람들의 생계를 지탱해주던 풍요로운 갯벌은 2년 전 우리말 이름 갯벌 그대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장도의 어머니들은 누구나 이 천혜의 자연을 누비며 자식들을 키워냈죠.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싫어서 끈.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못 생명들이 풍요로운 터전에서 아낙네들은 주변과 나누는 삶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애쉬 한 마리 들 테니까 잡으라고. 뭐 사람은 저 저장 잡으라고. 봉송 뭐 봉짓는가 봐봐. 힘들게 잡으신 거 다 나눠줘 그래요. 그런 것은 힘들도 아니야. 그런 거다 끝도 아니야. 6마리. 한 마리 줘라. 근데 아저씨도 열심히 해주시엔 한 마리만 갖고 왔어. 어머, 아이고 너무 고맙네. 어머, 우리 여보 전부 다 모두 다 일가 친척이에요. 사촌이에요. 다 사촌이에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무심한 듯 살뜰히 챙겨주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섬. 장도에선 음식을 혼자 먹는 법이 없습니다. 굳이 따로 초대할 필요도 없죠. 맛있는 냄새가 나면 이웃들이 먼저 알고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요. 늘 먹는 갯것이 무엇 그리 맛있을까 싶지만 제철엔 맛이 또 다르답니다. 어머니 낙지 맛이 어때요? 아자 만나요. 요새 낙지철이 절 비가 와야지 커. 요새 장도에선 사람들이 모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랍시다. 아니 세계적으로 말 그대로 섭지 모르고요. 뻘이 좋다고 갯벌이. 세계에서 그 인정해 준 걸. 그 널배가 자선 뭐 그것도 등록했다 그거 그래. 해녀가 1번이고 제주도 해녀가 1번. 평생을 탄 널배가 전통유산으로 대접받는다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러게 바다에 갔다 와서 먹는 게 더 맛나네. 나는 왼발 오른발 다 타. 진짜니까 진짜. 아니 걸으면 먹고도 너를 잘 닦으네. 건강 허락되면 뱃살까지 타야지. 아 건강이 허락하면 뱃살 넓게 타지. 어머니 몇 시까지 타요? 언제까지 타실 거예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널배는 여전히 이들의 자부심입니다. 인적이 사라진 갯벌에 칠개들이 먹이를 찾아 나오는 장도의 조용한 아침. 이웃 동생이 널배를 들고 왔습니다. 마늘은 한 10m 넘었을 거예요 지금. 형님들은 얼마나 했어? 요건 두 대. 그래?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이를 먹은 널배들. 되겠어. 이미 여기저기 덧댄 자국이 선명한데 고쳐서 10년은 더 쓸 요량이랍니다. 비행기다니까 비행기. 뭐 20년도 타고 막 그래 막. 한 두 개나 되면 평생 타고 있네. 멋이 빠져갖고 오래되니까 멋이 빠져갖고 어지간한 고장은 스스로 고치는 아낙네들. 내친 김에 거슬리던 끈도 줄였습니다. 열해야 돼. 저 밖에 갔다 시하나. 오늘 물 때가 12시나 될 것 같아. 12시. 저기 시해놓고.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 갯벌을 달린 장도의 널배들. 세월의 흔적이 주름살처럼 시간의 지문을 남겼습니다.
갯벌에 물이 차오릅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배를 타고 장도에 딸린 무인도로 향하는데요. 섬을 바로 앞에 두고 바지선에 옮겨 타더니 일은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냅니다. 2시간 있어야 되는가? 한 2시간. 2시간? 기다려. 물이 써야 되는 요 물이 빠져가잖아. 옛날에는 다 빨배 타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야 나이를 먹고 늙은 게 힘들잖아. 그래서 배를 타고. 한편에서는 커피 믹스를 수북히 담아내는데요. 맛있겠죠? 여기는 또 그런가? 무려 25인분의 커피입니다. 양도식 커피. 먹으네 이제. 고맙습니다. 달달한 커피 믹스는 고단한 몸을 달래는 데는 최고랍니다. 드디어 바닷물이 다 빠져서 무인도의 갯벌이 드러났습니다. 볼일을 보고 늦게 출발한 사람들도 속속 도착하는데요. 이곳은 마을의 공동어장. 이 모래 갯벌에서 마을 주민들은 함께 바지락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놔둬야지 반지락은 이렇게 파서 이렇게 딱 뒤집어 놔야지 잘 큰대요. 잘 크고 그리고 반지락 밭이 또 잘 좋아지고 그리고 새끼도 잘 치고 이렇게 흡여놔야지 반지락은. 안아주고 닦아주고 그래야지 안 큽디요. 제대로 큰 것이 없어. 그래, 사람 마이로 나 대화도 해주고 그래야지. 대화도 해주고 지금 반지락을 잘 커라 그러고 있어요. 그 마음적으로.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바지락을 키워내는 장도의 여인들. 이 넉넉한 마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자가 뭐냐면은 여자들이 자식을 품 안에 아는 것처럼 여자만이라는 것이 마음도 전부 포근하고 모든 것이 편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 모든 생물들이 너무 살기 좋은 바다 같아요. 갯벌이. 남도 곳곳을 잇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 이번엔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으로 향합니다. 무더운 여름, 무등산엔 청량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해발 950m의 절에서 새벽 예불이 시작되는 시간. 이 산에 들어온 수도자는 무엇을 찾아왔을까요? 가자, 데리고 가자. 스님이 향한 곳은
해발 1000m의 가파른 너덜지대. 이곳엔 700년 전 인도의 고승 지공이 억만 개의 돌을 깔았다는 전설이 서려 있지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저 위쪽 보면 나비 모양으로 우리 군을 형성하고 있는 데가 지공 너덜 군이에요. 고승신 지공 스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 수행을 하셨던가 봐요. 여기가 지공 석굴입니다. 여기가. 어쩌면 이 산의 기운이 먼 곳의 고승을 불러들인 건 아닐까요? 이런 데서 지금 다 이런 돌이라든가 저는 앞산, 첩첩 산중에서 방사돼 나오는 고유한 에너지가 있는 거죠. 사람 얼굴에서도, 사람의 마음씨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등산의 기운이 시작된 건 8천만 년 전. 당시 화산이 폭발하며 내륙에선 보기 드문 거대한 주상절리가 만들어졌죠. 산당 정야 좌무원 적정요요 본자연이라. 산속에 있는 절간에 말없이 앉아있다. 고요하고 고요한 이 마음에 우리의 당처가 본래 우리 마음의 성품 자리였다 이것입니다. 무등산의 자연은 지금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공룡이 살던 중생대 백악기, 화산재와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길이 7km의 화순 적벽.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곳에서 누군가는 꿈을 키우죠. 발자국 어디서 나는지 알아? 인근 마을에 농촌 유학으로 온 아이들. 발톱 여기 세 개 이렇게 발톱 이렇게. 아이들은 공룡 발자국을 찾는 중인데요. 좀 비슷해 보이나요? 예전에 초식공룡이 여기서 풀을 뜯어먹지 않았어? 아 진짜? 그래서 아마도 여기 많이 살았을지도 모르잖아. 여기 물 마시러 온 거 이렇게 아니에요? 물 마시러 온 물 좋아하는 공룡이 아니에요? 여기 실제로 이곳에선 공룡 발자국이 종종 발견됩니다. 작년엔 아이들의 선배가 새로운 발자국을 찾아내기도 했죠. 이 아이들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까 발가락 여기가 여기 발가락. 근데 이렇게 목파인 건 뭘까요? 발자국 되게 많아. 선생님 잠깐만요. 왜? 이거는요? 디디디디디디디디.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연에서 뛰노는 어린 시절은 소중한 추억이 될 테니까요. 영산강을 따라가면 강변에 울창하게 자란 대나무 숲을 만납니다. 푸른 대나무에 백로류가 둥지를 트는 담양의 여름. 늘 봐온 풍경인데도 매번 감회가 새롭습니다. 솔바람에 대나무 이파리들이 한들한들 춤추고 있네요. 곳곳에 대숲이 푸른 담양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대석 씨. 대나무라면 땅에서 솟는 어린 죽순 하나도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월요새는 죽순을 팔고 3년 되면은
겨울철에 배 가지고 대나무 죽석 바구리도 만들고 부채도 만들고 천빛도 만들고 늙어갖고 5년이 되면은 배에서 석공장에 수선을 만들고 그래서 대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각기 쓸모가 있는 대나무지만 김대석 씨는 곧게 자란 3년생 대나무만 베어냅니다. 그래야 부채를 완성했을 때 모양이 반듯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집에 가져온 대나무는 양잿물로 일일이 삶아냅니다. 이렇게 해야 10년 아니라 100년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곰팡이도 더 쓸고 좀이 안 생겨요. 대나무에는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흉이 생겨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바상바상해져 버려요. 안 삶고 이렇게는. 아내가 한 번 더 씻어야 비로소 방부 처리가 끝나죠. 귀한 대나무다 보니 재료부터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 때 그 문헌을 보면은 부채의 그 40cm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나무 손실이 너무 많이 간다고. 큰 데가 너무 없어지니까 대나무를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큰 부채가 없었죠. 부채를 만드는 건 3대째 내려오는 가업입니다. 아버지의 낡은 도구도 그대로 쓰고 있죠. 하루 3끼 챙겨 먹기가 어렵던 시절 부채 만드는 기술로 자식들 끼니를 굶기지 않는 아버지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135인에 105 정도가 부채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분별로 했다니까 이것을. 한 집은 깎는 거 있으면 1년 내지 그것만 깎아. 한때 담양의 죽쇠공품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지만 김대석 씨는 지금 마을에 남은 마지막 대나무 장인입니다. 1년에 지금도 한 3,000개예요. 한참 때는 인부들 짓고 10만 개씩 했다니까. 그리고 이런 건 부모로부터 받은 이렇게 유산이 있죠. 내가 팔아먹던 안 했거든. 그대로 보존하고. 그의 인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담양의 대나무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전통 농업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죠. 김대석 씨에겐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록원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대숲을 알리기 위해 나섰는데요. 대나무를 보고 즐거워하는 이들을 보니 그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품종이 맹정죽이라고 그럽니다. 대나무 의자, 그다음에 대나무 자리, 그런 공예품 만듭니다. 먼 땅에서 한국을 찾은 이들은 이 오래된 숲에서 한국의 미를 만납니다. 지리산을 휘두는 이 강은 섬진강입니다. 어부들은 이 강을 어머니의 강이라 부르죠. 이 거랭이로 제첩을 잡습니다. 이분은 제첩잡이 1세대. 우리들은 다 2세대. 아직 이제 물 보고 들어갈 기라.
아니 물이 물을 좀 뺀 다음에 빠진 다음에 물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 어디로 가는가 먹기라요. 하구에 썰물이 빠져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아유 내가 이 찬물에 또 들어가고. 이곳 아주머니들은 손에 쥔 거랭이로 강바닥에 제첩을 퍼올리죠. 땅을 긁어줘야지. 그거 이제 큰 거는 작고 요 그랭이가 크니까 밑으로 잔뜩이는 빠져요. 이렇게 흔들면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잖아요. 흑진주. 거랭이로 제첩을 잡는 이 방법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얼마 전엔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되어 섬진강의 자랑이 되었죠. 강모래에서 자라는 제첩을 잡는 데 이만큼 쉽고도 재미난 방법이 있을까 싶지만 요즘엔 강바닥을 긁는 일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모래밭이 참 있었거든요. 진짜 좋았고. 네, 크게 흥수 한번 놔두면은 이렇게 돼버렸네. 또 뭐 좋아질 때 있겠죠, 뭐 또. 그러고 보니 철망 안에 돌이 가득하네요. 무거운 돌을 몇 번씩 털어내다 보면 금세 팔이 뻐근해집니다. 그래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안 잡는다고 해서 이 조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해사가 되니까. 그대로 나면은 퇴적이 돼가지고 썩어버리는데 이게 이제 쓰레기를 해주는 거지 이게.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지려면은 쓰레기를 해주고 무슨 산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 강한테는 굉장히 이롭죠 저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거랭이 끄는 법을 몸에 익힌 섬진강 사람들. 입을 더 아물고 아니 키가 작은 게 이 거리 키가 나도록 물어. 거래이가 다 안 먹는다는 게. 옛날 섬진강의 어머니들은 강에서 잡은 제첩을 장터에 가져다 팔아 살림에 보탰죠. 그 시절엔 조개 자체가 워낙 작은 데다 일일이 손질하기도 힘들어서 제첩이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했답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섬진강 제첩이 대한민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90%를. 제가 올해 63살을 먹었는데 어렸을 적이나 지금이나 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대나무나 쌀이로 갖고 만드는 게 그걸 본다 가지고 지금 이거 쇠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옛날 선조들이 쓰던 방식 하나를 이렇게 모방해 놓은 거예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어민들은 옛 방식을 고수합니다. 섬진강의 제첩이 영원하길 바라서죠. 우리가 힘들어도 손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그나마 얘가 있는 거지. 뭐 요새 기계 좋겠다 그러면 막 잡으면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 안 하고 잡았다면 인간이 지키고 있다고 봐요 저는. 다 겪어봤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착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하죠. 그 섬진강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 품받고 우리 그 후손들이 이대로 와갖고 또 이 자연을 유지 보수하면서 또 생활을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어요. 어머니의 강을 아끼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 섬진강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전라남도 신안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서 85%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 광활한 갯벌에는 수천 년간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는데요. 바로 철새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갯벌의 다양한 생물 종과 함께 멸종위기 철새들의 서식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안 아페도의 갯벌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 싸우고 있다. 아이 농개 싸우고 있는 수컷끼리 영역 싸움하고. 이쪽 다 농개밭이에요. 농개? 예, 빨간 개 크게 막 손 이렇게 들고 바글바글 하잖아요. 갯벌의 지천인 갯 생명들은 다양한 철새들을 불러 모읍니다. 잠깐 내려앉아 날개를 쉬어가고 다양한 먹이도 먹을 수 있으니 새들에게는 이만한 곳이 없죠. 종마다 먹이원이 다 다르거든요. 부리가 긴 애들은 이렇게 뭐 칠개나 뭐 이런 개를 먹지만 부리가 또 짧은 애들은 위에서 움직이는 무척추 동물을 먹어요. 그래서 갯지렁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신안 갯벌에서 이제 서식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새들이 먹이원을 찾는 다양한 새들이 많이 오는 거죠. 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신안 앞바다의 비금도. 신안군청 세계유산과의 박창욱 연구원과 동료들이 선착장에 섰습니다. 바다새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는 그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칠발도를 가려고 지금 이제 승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정은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다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요. 칠발도까지 10km 거리. 숙련된 길잡이가 없다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선장님이 칠발도를 제가 한 10년 넘게 다녔는데 칠발도를 제일 잘하세요. 그 이쪽 바다를 바람이라든지 파고를. 어린 갓난아기도 있었어요. 3살짜리. 그래서 저희가 좀 나갈 때는 아프고 그러면은 6kg 이송해주고 그랬었거든요. 동네지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무임도 됐죠. 무임도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이미 19년 전에 인적이 끊긴 섬. 칠발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선착장이 없어 배를 대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딱 될 수 있는 시간이 한 10초, 15초밖에 안 돼요. 혹여 빠질세라 얼른 짐을 옮기고 나서야 선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안 좋은 이건 양호한 편이에요. 네? 양호한 편이에요? 네. 이제부터가 또 큰일입니다. 가파른 계단은 그대로 아찔한 절벽이죠. 무거운 짐을 들고 한참을 걸어 겨우 입구에 도착합니다. 칠발도에 입성했습니다. 얼마 만에 열린 문일까요? 10수년 전 등대지기가 살던 낡은 관사가 맞아줍니다. 지금은 무인 등대가 놓인 칠발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이곳은 철새들의 중요한 번식지입니다.
오랫동안 서해 항로를 밝혀온 중요한 등대 섬이기도 하죠. 저 등대가 1905년 네, 됐으니까 우리나라 최초 등대 8m가 1903년.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게 가장 오래된 거죠. 사람이 비워둔 섬은 사방이 고요합니다. 무태서 약 47km 떨어진 칠발도. 반경 500m 안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배는 들어올 수 없죠. 오직 새들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세계적으로 그 드문 바다새들이 서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EAFP라고 해서 동아시아 바다새 이제 이런 그 이동 경로 중에 하나가 이 칠발도라는 지역인데 호주로 이렇게 철새들이 이동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정착 중간 기착지가 여기거든요. 네.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른 팀원들. 조류 전문인 박창욱 연구원이 먼저 나섭니다. 새가 지금 뭐 어떤 새가 통과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나도 안 보이네. 보시면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삼계개비 소리는 계속 내거든요, 지금. 가로 소리밖에 안 이거. 얘가 개예요. 들으셨나요? 드디어 포착된 멸종위기종 섬개개비. 칠발도엔 30쌍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곳곳에서 들리는 새소리. 벌써 꽤 많은 새들이 확인됐는데요. 바다새들의 정거장이라 불리는 칠발도. 이곳에선 지금까지 130여 종의 새들이 발견됐습니다. 칠발도 곳곳을 조사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새들을 만나게 되죠. 저 아래에 제작진에게 보여주고 싶은 새가 있다는데요. 이거 새끼. 네? 조심스레 카메라를 대보니 화면에 모습을 드러낸 건 칼새. 습성이 특이해 보기 힘든 새입니다. 칼새라고 이제 하늘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는 새가 있는데 이제 날개가 길어서 칼새라고 하는데 번식기를 제외하고 계속 비행만 합니다. 먹이도 날면서 먹고 물도 날면서 먹고 뭐 이제 짝짓기도 날면서 하고 유일하게 육지 땅을 밟을 때는 번식기 한 달에서 두 달만 유일하게 내려앉고 나머지는 계속 하늘에서만 생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특이한 새입니다. 둥지로 돌아오는 칼새의 모습을 어렵게 포착했습니다. 비좁은 돌 틈에 둥지를 트는 칼새. 새끼들은 이제 거의 다 자랐습니다. 조금 있으면 둥지를 떠나 제 부모처럼 하늘에서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번엔 무성하게 자란 풀숲으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한 손에 잡힐 만큼 작은 새. 무슨 새예요?
바다제비. 멀리는 러시아 북부에서 인도양까지 오가는 바다제비입니다. 오, 예쁘네. 몸에 비해서 날개가 엄청 길어요. 장거리 이동하는 애들이 단거리 가까운 곳 이동하는 애보다 날개가 길고 더 뾰족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표식을 달 차례입니다. 가락지 05589. 05589. 흔히 가락지라 불리는 이 개체 표식은 철새의 경로와 사망률을 조사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가락지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다리한테 무리는 안 가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새겨진 번호의 의미도 궁금한데요. 똑같은 번호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단 이 가락지 번호에는 저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한 번호가 적어져 있거든요. 이제 이 바다제비가 월동지인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어디엔가에서 발견된다면 우리나라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연락이 오겠죠. 둥지에도 같은 번호를 표시해 두는데요. 네, 이 둥지는 지금 어미가 없네요. 알만 낳고 지금 나가서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아요. 둥지와 가락지의 번호를 대조하다 보면 반가운 만남도 생기죠. 가락지 번호가 05544. 05544? 작년에 05544를 표식을 하고 이제 가락지를 달아냈던. 작년에 왔던 애가 또 온 거네요. 네, 그렇죠. 똑같은 둥지에. 신기하죠. 이렇게 많은 넓은 섬에 제가 보기엔 수만 개의 굴이 있을 텐데 어떻게 딱 그 자리를 알고. 네. 매년 칠발도에 찾아오는 철새 바다제비들은 신안의 무인도들이 고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3만 쌍 정도가 바다제비가 지구상에 서식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한 90%가 신안군에서 번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제비는 밀사처 뿌리에 땅굴을 파서 둥지를 트는데요. 식물 생태 전문가인 조영준 박사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다제비를 해치는 불청객을 뽑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새무립이라는 이제 식물인데요. 이게 비름가 식물이거든요. 이제 9월에서 10월 되면 이제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열매가 이제 가시 같은 열매가 달려 있어서 이 바다제비들이 이 밑으로 굴을 파서 이제 새끼를 낳는데, 이 열매 그 씨앗에 걸려가지고 새들이 많이 이렇게 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쇠무릎을 뿌리째 뽑아내고 나면 그래서 이거 한 3년, 4년. 빈자리엔 밀사초를 심어줍니다. 칠발도에서 씨앗을 받아 묻에서 3, 4년간 육묘를 한 것이죠. 벌써 10년째 계속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기존에 이게 자생식물이 아니라 새무립이라는 것이 그 외부에 유입된 식물이기 때문에 외래식물 침입종으로서 이것도 제거하는 사업과 동시에 이 밀사초를 쉽게 해가지고 바다제비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쇠무릎에 죽는 바다제비의 수는 이제 95% 이상 줄었습니다. 소중한 자연을 지키려는 노력이 새끼 바다제비들을 살려낸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신안군 흑산도 출신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신안은 자연환경 조그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주말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랑 같이 새도 보러 다니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다녔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런 환경이 지켜져야 아이들한테도 이제 나중에 이게 중요한 자산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밤이 오면 바다제비는 암컷과 수컷이 알을 품는 임무를 교대합니다. 한 마리라도 더 많은 새에게 가락지를 달기 위해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팀원들도 칠발도의 밤을 밝힙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생명의 땅. 칠발도는 오늘도 푸릅니다. 원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이고 유물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이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고 보존이 지속적으로 되고 이들의 땀이 있기에 철새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될 겁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래된 삶의 모습을 이어가는 땅. 어쩌면 이곳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행복한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